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이제 옛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던가. 성실한 사람은 어느 위치에서도 빛나는 법. 게다가 진심이 담긴 정성과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면 통하지 않을 리가 없다. 쫄깃쫄깃하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직접 만든 게 느껴지는 그 손맛. 잘 나가던 엘리트 인생에 제동을 걸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두 번째 인생을 선택한 사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백장사님께서 아무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진 못한다는 외식업에서 당당히 성공한 한승양 씨를 만나본다. 자,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입니다. 팥, 매생이, 바지락, 해산물.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칼국수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금융맨으로 사시다가 모든 걸 다 뒤로 제껴놓으시고 두 번째 명함을 타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분 누군지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출발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식당. 뜨끈한 음식 때문인지 먹는 사람들의 열기 때문인지 식당 안은 후끈할 지경. 여름엔 여름대로 땀을 쫙 빼주고 겨울엔 또 겨울대로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는 칼국수가 오늘의 주인공의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1등 공신이다. 요새 칼국수 면발 뽑는 재미 좀 보신다는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음식점 사장님은 원래 카운터 딱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었던가? 도대체가 보이질 않는데. 이모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안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세요? 야, 어디 계시지? 아니, 이 가게를 놔두시고 지금 어딜 가신 거야, 지금? 그런데 이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등장.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와, 사장님 기다리다가 제가 혼자 뻘쭘 있습니다, 안에서 지금.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배달이 막 너무 밀려가지고 네네네. 제가 직원을 도와주고 있어요. 배달도 직접 하세요? 예, 아이 우리 바쁠 때는 같이 해야죠. 아, 그래요? 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졌다 했더니 자, 어느새 또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주인공. 앉으세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멀티테이너가 따로 없다. 가만 지켜보니 이 식당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사장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화장 써야 되고. 아니, 지금 사장님 저를 놔두고 자꾸 계속 사장님 여기 좀 갔다 와요. 아니, 저 따라다니기 바쁩니다. 아니, 왜 이리 바쁘세요? 아이고, 네. 제가 할 일이 또 많아요.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니, 지금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배달 있고. 가야 되니라. 예, 이게 또 손님 받느라. 예, 예. 또 이게 요리 또 해줘야 되니라. 예, 예. 아니, 그 직원분들 계시는데 왜 직접 이렇게 다 하세요? 주인이 챙기는 거하고 네네. 또 종업원이 챙기는 거하고 손님이 받을 때 또 틀리죠. 아무래도. 혹시 틀려요? 예. 어떤 점이 좀 틀립니까? 좋아하시죠? 네.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어.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신경을 하나라도 네. 더 써드리니까 좀 사장님만의 노하우, 규칙 네. 좀 지킬 만한 게 뭐가 좀 있습니까?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다해서 이제 모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저희 맛있는 그런 음식을 이제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고. 무슨 재료로 육수를 내느냐에 따라 그 맛이 전혀 달라지는 칼국수. 그 중에서도 한승양 씨에게 효자 노릇을 해주는 것은 단연 해산물 칼국수다. 싱싱한 해산물로 끓여낸 시원한 국물에 착착 붙는 국수의 조합은 그야말로 일품인데. 네, 보리밥은 먼저 비벼 드세요. 열무, 콩나물, 고추장, 참기름 넣으시고요. 예. 칼국수 전에 맛보는 열무보리밥은 찰떡궁합이다. 아니 딱
다 선수하신 거라서 훨씬 뜨끈하고 시원한 칼국수 앞에선 체면이고 내숭이고 다 필요 없다. 2그릇이나 먹었어요. 아, 두 배 먹었어요? 네. 많이 먹는 게 남는 이거 먼저 거라고 먹어. 국자는 쉴 틈이 없고 꼬마 손님들에게도 칼국수의 진한 매력이 통한 모양이다. 쫄깃쫄깃하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직접 만든 게 느껴지는 그런 손맛. 시원한 맛이 많이 나요. 아, 그래요? 개운해요. 예. 어. 느끼한 맛이 없고. 잠시만요. 지금은 칼국수 박사로 불리는 그의 경력은 불과 6년 남짓. 그의 첫 번째 명함 속에선 식당 사장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나라 최고 명문 학교라는 곳만 거쳐 엘리트의 길을 걸어왔던 한승양 씨의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와도 같았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저는 이제 금융업을 했어요. 금융연금, 자산운용본부,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제가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초기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했어요. 1985년부터 약 20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큰 역할을 해왔던 한승양 씨. 그러나 2000년대 중반 퇴사를 결심한 것은 겨우 40대 중반. 새로운 도전이 불가피한 나이였다. 제 스스로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제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그거하고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칼국수를 먹었을 정도로 칼국수 마니아였다는데 먹을 줄만 알았지 만들 줄은 몰랐던 그에게 칼국수 식당은 무모하고도 걱정스러운 도전이었다. 여기가 우리 공장입니다. 식당 지하에 마련된 작은 공장 겸 작업실. 지난 6년간 쉬지도 못하고 만들어낸 모든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는 곳이다. 칼국수집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면 역시 면 반죽. 기온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 물의 양을 조절을 하는데요. 반죽에는 물과 밀가루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조절이다. 그래서 늘 정확한 양을 고집하는데 사시사철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일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죽에 들어가는 물과 숙성 시간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그 계절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는 물의 양이 많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물을 줄이고 반대로 건조한 겨울에는 물량을 늘린다. 전국의 칼국수 맛집은 모조리 찾아다니면서 1년 만에 얻어낸 특급 노하우다. 한승양 씨의 성공 비결 첫 번째, 똑같은 맛과 품질을 유지하라. 반죽이 생명인 칼국수.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같은 반죽이라 하더라도 계절과 날씨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걸 깨달았다. 맛과 품질의 일관성을 위해 모든 재료의 양도 역시 정확하게 측정한다. 200g 맞죠? 저울에 재지 않아도 정확한 양을 담을 만큼 익숙해졌지만 만에 하나 생기는 오차도 줄이기 위해 아직도 일일이 양을 측정한다. 저는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였고 몸보다는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직장에 있었고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블루 칼라죠. 이제 몸을 써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원래 그 손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익히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뽑죠.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홍합이고 아무튼 좀 생생해야 되는데 일단 당분간은 좀 안 좋은 홍합을 쓰느니 홍합살을 써보자고. 평상시에 열정적이어가지고 열정이 너무 강해서 문제라면 열정이죠, 열정.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갖고 저희들 어떨 때는 오히려 또 힘든 면이 또 있다고 봐야죠. 특히 면 요리는 얼마만큼 삶느냐에 따라 국수 전체의 맛이 좌우될 만큼 조리 시간이 중요한데 가장 맛있게 삶아진 순간을 찾아낸 것이다. 면 삶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게 생면이기 때문에 이 면은 익는 시간이 요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반죽은 얼마나 숙성시켰느냐에 따라서도 삶는 시간은 달라진다. 기본 숙성 시간은 24시간. 주문량이 많아서 숙성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삶는 시간은 길어진다. 아무래도 맛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면은 이 시간대가 제일 맛있는 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칼국수라고 다 똑같은 칼국수가 아니듯 육수의 종류에 따라 끓이는 시간도 천차만별. 메뉴별로 각자의 조리 시간을 찾아낸 끝에 조리대마다 적어뒀다. 저희가 이제 직영점이 이제 4개가 있다 보니까 각 직영점에 맛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어떤 맛과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저희가 공장에서 우리 조그마한 공장에서 면이랄지 모든 거 소스를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방 내에서의 조리 절차를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이제 어떤 동일한 어디를 가나 동일한 맛과 어떤 퀄리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고 보니 주방 곳곳에 주의사항과 각각의 레시피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그 결과 맛과 함께 또 다른 성과도 얻었다. 공장에서 이제 모든 식자재를 다 공급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각 점포에서는 이제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주방 1명, 홀 1명 그렇게 그 체제로 가도 충분합니다. 모든 걸 다 저희가 다 해주기 때문에. 직영점이 4군데다 보니 혼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재료와 조리법을 통일시켜 놨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성공 비결 2번째, 재료부터 청소까지 모든 것을 체크하라. 해가 뜨기도 전 일찍부터 발걸음을 재촉하는 주인공. 그의 하루는 늘 지금부터 시작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인데 새벽부터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새벽부터 출근하시는 마음이 좀 어떠세요? 뭐 지난 6년간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대로 항상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루를 48시간처럼 쓰기에 체력이 달릴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만의 고집이 있다. 소금, 철수세미. 음식에 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해야 한다는 것. 각 매장에서 필요한 식자재랑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문자를 통해서 보내오면 제가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좀 배송을 해줍니다. 만드는 것은 저울과 타이머가 있으면 누가 해도 상관없는데 식재료만큼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고른 게 아니면 쓸 수 없다는 거다. 그동안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만 사용한다고 말해왔던 고객과의 약속이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특히 그날 가져다 놓은 재료는 그날 다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부지런히 4군데 매장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다. 재료 배달을 겸해서 매장을 들리는 이유는 또 있다. 몸이 하나인지라 4군데를 동시에 관리할 수는 없으니 아침에 들려 전날 매출도 확인하고 마감 상태, 청소 상태도 확인하는 것. 그런데 매장이 모두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새벽 시간이라 하더라도 왕복 2시간은 좋게 걸린다. 손님들이 차를 몰고 다니시기 때문에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하에 주차장이 있는 곳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외곽으로 빠진 거고요. 저희
외곽에 있어도 우리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 안 났어요? 이 왔는데 우리는 그거 안 쓰잖아요. 쓰라고 이제는. 당분간 너무 안 좋아 홍합이. 예. 사장이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기가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또 져야 되고. 부지런히 배달을 마치고 들른 곳은 식자재 마트. 중요한 김치를 담는 날이기 때문이다. 설렁탕 하면 깍두기가 맛있어야 하듯 칼국수집에선 제일 먼저 맛보게 되는 것이 열무김치다. 첫인상 같은 반찬이기에 대충 할 수 없는 것. 김치뿐 아니라 어떤 재료도 마찬가지. 특히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단 한 가지다. 신선도를 보죠. 신선도 보면 뒤에 칼국수 전문가가 되면서 어느새 주부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다. 직접 물건을 좀 사시면 힘들겠어요. 그래도 제가 고른 이렇게 신선한 식자재로 우리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그 시절엔 상상이나 했을까. 그 손으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김치를 담그게 될 거란 사실을. 오늘 하루 만들어야 할 음식 재료가 모두 준비되면 그제야 매장으로 돌아간다. 열무를 씻는 과정조차도 대충 하는 법이 없다. 직원과 번갈아서 세척하기 때문에 손발이 잘 맞아야 하는데 열무 양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예. 이 정도면 한 며칠 정도 쓰는 양입니까? 이게 저희가 60단이고요. 네. 한 3, 4일 아니면 일주일 그러고요. 예. 3, 4일에 끝나는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이걸 해야 돼요. 열무김치도 덩달아 인기가 많다 보니 늘 넉넉하게 준비한다. 김치의 맛은 역시 김치소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양념 인심도 후하다. 게다가 그의 음식 철학은 여기에서도 빛을 발한다. 기본 반찬인 김치도 예외는 아닌 거다. 이 만들 속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안에가. 예, 저희 네. 좋은 것만 들어갑니다.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조미료. 조미료요? 예. 원래 이런 데 좀 약간 좀 조미료가 들어가야 좀 감칠맛이 나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골고루 버무리시면 됩니다. 야 살다가 또 제가 김치도 담아보고. 일단 적어놔야겠네요. 우리 백장사님께서 하신 열무김치다고. 네, 아유. 이쯤 되면 MC가 처음으로 담가본 김치 맛이 궁금하다. 아, 와, 사장님. 네. 신선한 맛이 입에서 예, 그냥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신선한 재료와 정성 담긴 음식은 굳이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먹어보면 안다. 결국 손님들의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음식점이 새로 생겨나지만 그보다 많은 곳이 문을 닫는 현실에서 칼국수라는 평범한 메뉴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만의 꿀팁은 따로 있다. 이게 아마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100세 시대 때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월급쟁이 하시던 분들은 사실 편안한 데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오면 이건 정글이에요. 곳곳에 맹수들이 딱 있는 정글이란 말입니다. 네. 그거 잘못 걸리면 그냥 죽음이에요. 한 방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은 잘 선택하셔서 좋은 멘토들을 잘 만나셔가지고 네. 이제 창업을 하더라도 아이템이랄지 그다음에 그 브랜드를 잘 선택하라는 거고 네. 너무 화려한 것만 보지 말고 네. 네임밸류만 보지 말고 네, 네, 네. 자기가 사실 많은 체험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그걸 결정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그가 성공한 데에는 또 한 가지가 있다. 사실 칼국수라는 흔한 메뉴로 성공하기 위해선 남들과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식당에서 판매하면서 느꼈던 손님들의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새기고 고민한 그의 전략은 통했다.
성공 비결 세 번째, 새로운 유통 채널. 아무리 자가용으로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외곽에 위치한 단점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낸 것.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저희 메뉴 중에서 네. 팥 옹심이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가지고 네네. 이제 먼 데까지 전국 곳곳에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어떤 유통 채널을 좀 자꾸 그걸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저희 모든 메뉴에 대해서 배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맛을 널리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죠. 잠시만요, 주문 들어왔습니다. 네. 아유, 또 주문도 네,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아유, 바쁘시네요,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대화할 tum도 없이 쏟아지는 배달 주문. 그런데 일반적인 배달 포장과 다르다. 아니, 사장님. 네네. 어디 가세요, 지금? 예, 배달 나갑니다. 배달이요? 예, 예. 배달이 지금 이게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배달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예, 이건 반조리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반조리 형태. 이게 아주 요새 분당 주부들한테 아주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이게요? 예, 이게 뭐냐면 네. 들어보셨어요? 네. HMR이라고. 그러니까 HMR이요? 네. 그 뜻이 뭐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네. 그 가정 간편식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 이게 주부들이 간편하게 신선한 걸 가지고 간편하게 조리해 드실 수 있는 그게 이제 HMR 최근 이 요식업계의 트렌드거든요.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을 생각해낸 것. 재료 손질은 물론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반조리 상태로 만들어져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스턴트보다는 신선하고 건강하면서 라면만큼 간단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배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해물칼국수 반절이 되게.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우리 어머님 또 시키셨구나. 배달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렇게 또 반줄이 돼서 오잖아요. 칼국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직접 저렇게 집에서 해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국물만 붓고 네. 끓여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식당에서 먹을 때하고 이렇게 집에 시켜 먹다고 맛은 어때요? 맛은 똑같아요. 육수만 잘 해가지고 하니까 똑같은 맛은 낼 수 있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맛있으세요. 네. 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거나 나가긴 귀찮고 배달 음식은 먹기 싫은 사람들의 주문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는데 수수깡 뭐 그런 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이건 똑같은 저희 이제 제품을 제공하는 건데 이제 그 동안에는 찾아오는 서비스였는데 이건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다 똑같은 고객들한테 똑같이 대하면 되죠. 배달이 처음인 그에게 낯설고 부끄러울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만의 서비스라는 당당함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16,000원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반조리 식품 배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늦었습니다. 이 조리는 방금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육수가 구멍이 뽕 나가지고 조금 샜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비록 국물은 샜지만 여전히 맛있어요. 추운 날씨에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하죠. 이제 세상 사는 그런 게 이제 참 따뜻한 마음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만들고 이걸 배달을 성심성의껏 해드렸는데 주문이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또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게 참 이런 분들도 있고. 배달받은 고객의 만족은 결국 재구매로 이어지는데 직접 만나서 반응을 보고 특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영업을 한 거에 대해서 손님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를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하고 우리가 또 내일 모레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칠 건 고치고
칭찬은 기분 좋지만 쓴소리도 허투루 듣지 않는다. 내일 더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힘 안 드세요? 오늘 아침부터 옆에서 보니까 네.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아유 힘들지 않습니다. 이거요. 네. 뭐 이 정도는 그렇고 네. 또 뭐 이 활동하는 게 좋죠. 사장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니까 네, 제가 네. 기분이 너무 좋은데 지금 두 번째 명함 네. 만족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합니까? 예, 예. 야.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예. 이제 그런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 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일을 즐겁게 한다면 왜 성공하지 못할까? 거기에 좋은 멘토와 신중하게 고민한 아이템, 그리고 충분한 경험을 쌓아둔다면 두 번째 명함을 당당히 내밀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2의 인생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께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가면서 온갖 역경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그걸 진정으로 원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글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잡혀먹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40대는 후반부로 접어드는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고민해야 한다. 20년 가까이 걸어온 익숙한 길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기에 즐겁고 행복하다는 한승양 씨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